네, 이번에는 당 대표 후보 장동혁 후보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전한길 대표가 주최한 8.15 자유 콘서트. 네, 여기에 잠깐 들리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인사를 하시는데 뭐 아주 간결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큰 울림이 있는 인사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직전에 공연을 봤는데 네. 잠깐 짧은 공연 끝부분을 봤는데도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거기에 저희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자,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자리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 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뭉클해서 예. 어떻게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미리 크게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예. 그분들을 보자마자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뭉클 올라와서 이제 그런 인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합동연설회를 가셨던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동혁 후보는 준비된 원고도 내려놓고 네. 즉석 연설을 하는데 그 청중들을 울리더라. 그런 말씀들이세요. 예, 예. 뭐 이 연설은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 그것도 또한 사실 연설문을 보통 그 전날부터 해서 쓰고 그래도 예. 가서 뭐 줄줄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제 걸로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네. 앞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연설하는 걸 쭉 듣고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게 있고 그래요. 그냥 딱 하나 당원들을 그리고 우리 당을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저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당원들을 모독할 수 있나 저마저 가만히 있으면 네. 정말 당원들이 이 울분이 치밀어 오르시겠다 싶어서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자. 내가 준비한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분들의 마음을 짧게라도 대변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준비했던 원고 내려놓고 네. 즉석에서 연설하게 됐습니다. 보통 캠프에서 같이 연설문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캠프 사람들이 그 연설문 내려놓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예, 예. 또 저러다가 무슨 말실수가 꼬투리 잡힐.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보님. 그 지금 미디어 정치 시대가 개막된 지가 벌써 30년인데 네. 미디어 정치 시대의 핵심은요. 정치 지도자가 메신저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 비서들이 써주는 연설문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점에서는 저희 우리 자유파가 이번에 장동혁이라는 아주 훌륭한 메신저를 발굴해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네.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없었더라면 네. 제가 단기간에 제가 가진 그런 진정성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예전 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저를 알리고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또 불가능했을 거다. 네. 정치 상황이 바뀌고 미디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튜브 말씀하셨으니까 유튜브가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편집하거나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맞습니다. 동시에 그 메시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 대중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또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 유튜브 시대의 이러한 그 정치와 대중 간의 그 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저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점에서 우리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그 6명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혹시 봤습니다. 뭐 어쨌든 적극 지지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장동혁 후보를 다 지목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런 발표를 보시면 또 어깨가 참 무거워지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안 되고 오히려 당 대표가 안 되는 것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네.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당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당을 당원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건 정말 큰일이겠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당을 이끌고 갈 때 당원들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내고 네. 당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민감하게 네.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또 그때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댓글창에도 장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은 어떻게 믿냐 지금 뭐 말로는 저렇게 뭐 가장 그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따라가냐 뭐 이런 비판들이 네. 많거든요. 예. 뭐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 경험이 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3년 됐는데 네. 3년밖에 오히려 안 한 사람이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국민의힘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는데 굳이 이때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제대로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당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지 못한다면 사실 저는 이 짧은 기간에 쌓은 거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정치적 자산을 거기다 잃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고 잃지 않으려면 당원들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네. 또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왔었는데 아마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있다가 사실은 갈라선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에 있다가 네. 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 편에 남아 있었던 거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찬성하면서 반대편으로 간 것이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네. 지금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원들 편에 계속 남아서 네.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이 갈짓자로 행보한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가 갈짓자를 하다가 지금 배신자가 된 거다.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저는 제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네. 그 직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참혹한 인권 유린과 탄압이 지금 네.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 국민들이 막아내야 될 텐데요. 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세계 특검이 진행되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그리고 정말 헌정사에 없던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구속 네.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조국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네.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수감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이 대원칙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던 사법부 검찰이 지금에 와서는 구속을 한다는 것은 저는 헌정사에 없던 일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보 쪽에 있는 변호사조차 이것은 구인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 요건에도 안 맞는 영장을 가지고 몇십 명이 가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패대기 치면서 인권 유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망신주기식으로 언론에 네. 브리핑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어도 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인데 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인권 유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고 아하.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네.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 나라인지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고 우리 자유우파들과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네. 저는 뭐 국제적인 인권 단체와도 연대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네.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 엠네스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엠네스티가 지금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꽤 오래전에. 네. 그건 뭐냐면 엠네스티는 그 나라의 인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을 네, 네.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는 그 국제 인권 네. 기구라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이렇게 그 참혹한 인권 유린 사태가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유엔이나 엠네스티와 같은 국제 인권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이게 인류 보편 가치니까 네. 네. 저는 적극적으로 좀 행동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당 대표가 되시면 그런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하셨군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도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건 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 어떻게 믿냐? 네. 저 부정선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강력한 자유파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 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뭐 꼭 우파라고 할 거 없이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나머지 분들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선거의 부실 관리는 뭐 거의 이건 명백하고 네. 이번 선거에서도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사과를 할 정도로 부실 관리가 드러났기 그랬죠. 때문에 예. 이것을 아우른다면 저는 선거에 대한 불안, 부실 관리에 대한 걱정은 국민의 적어도 저는 50% 이상이 네. 이걸 다 모은다면 네.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된다면 말씀드린 것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 네. 그러면서 현장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일단 제도 개선을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렇게 하기 전이라도 이 사전선거 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네. 사전선거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는 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여러 지금 우려가 생기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법 개정이 맞습니다. 불가피한데 현재 의석수로는 법 개정에 좌파들이 응할 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네. 승리하고 그걸 네. 바탕으로 반드시 총선을 승리해서 네. 이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대표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정치적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 네, 거죠. 네,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그 다음 날로 다 사표 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내년 지방선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당대표가 되자마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네.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천을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기준이 모호하기도 했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공천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공천 기준부터 특히 지방선거는 공천해야 할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부터 광역 이렇게 도의회 대략 한 3천여 명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만들어야만 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서 정청래, 강훈식, 문진석, 박수현, 조승래 지금 원내 당 모든 지도부가 사실 중청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예. 그만큼 내년에 이제 중원 싸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중원 이 충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리더가 앞으로도 이렇게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 리더가 예.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줘야 저는 중원에서 민주당과 싸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중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저희도 중원을 책임질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선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당이 민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당대표로서
제가 당을 바꾸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겠습니다. 예. 후보님 지금 말씀은 이제 정치평론 회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네. 우리 자유파 진영이 역대 선거에서 이겼을 때는 영남권과 충청권 중원이 손잡았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중원을 뺏기는 순간 저쪽의 좌파들한테 네. 정권이 넘어갔어요. 이를테면 DJP 하나 네, 네.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 보령이 지역구인 네. 이 장동희 후보가 충청권과 중원에 희망을 줌으로써 영남권과 충청권의 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필승 공식을 다시 한번 현실화시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충청 중원을 강조하는 것은 중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원과 영남권의 큰 연합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럴 때 이제 제 질문은 사실 충청권이 맨날 뭐 누구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데 대한 이 충청권과 중원권에 계신 분들의 또 불만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충청권 분들은 충청도에서도 대권 후보 한번 내자. 예. 이런 말씀들을 예. 공사석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예. 그 지금 새로운 미래도 말씀하셨고 영남권 중원의 어떤 정치연합 복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동현 후보는 당 대표를 지나서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행보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해야 되겠네요. 뭐 저는 정치인은 네. 정치를 시작했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만 예. 모든 행보에 있어서 그것에 맞춰져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네. 그래야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결국은 그게 제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 잘못 선택한다면 그것이 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목표를 거기에 두고 어. 정치를 할 때 네. 저는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모든 정치인이 사실 대통령 꿈을 꾸면서 정치권에 입문을 하죠. 예,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현실화시키기에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이제 접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지금 장동훈 후보는 대통령까지 목표하면서 이 모든 행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 그 부담이 되거나 누가 되지 않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지금 맞습니다. 예. 밝히신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야당이라서 뭐 국정의 무한 책임은 그 집권한 세력이 갖게 되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당장 무너지는 안보, 무너지는 경제를 야당이라고 해서 그냥 좌시할 수 없잖아요. 네. 특히 그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나 또 특히 통상 문제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협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네, 될 텐데 그렇습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25일 날 지금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망가뜨리고 올까봐 다들 네. 걱정이거든요. 예, 제1야당으로서 제한 한계는 있겠지만 네. 뭔가 이 혈맹 국가인 미국의 그 조야의 정치인들 또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좀 국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네. 사실 그래도 저희 보수가 그동안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그래도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 친중, 친북 이런 외교 노선을 펼치면서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관세 협상이나 여러 지금 방위 분야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외교나 안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1야당으로서 견제하면서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만 직접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전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네. 트럼프 정부와 저희들이 이런 안보나 관세 문제 이런 협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있다면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전당대회는 당 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뽑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 대표와 이제 다들 선출된 최고위원들이긴 하지만 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뭐 이게 잘 안 될 때 사실 당을 이끌어가는데 네. 적지 않은 그 예.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혹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우려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앞으로 지도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온다면 결국 지도부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모습들을 보면 민주당과 달리 최고위원회나 우리 지도부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의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어느 하나로 모아져도 방송이나 밖에 나가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딴소리하는. 계속 발목 잡고 뭐 내 말이 옳았는데 내 말 안 따라줬다 계속 분명히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갔는데도 계속 다른 쪽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의총하는 도중에 나와서 지 얘기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조경태가 그랬던가? 근데 우리가 여당이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예. 그런 것들도 건강한 쓴소리라고 받아줄 수 있겠지만 이런 네. 위기 상황에서는 저는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 예. 어떤 분들이 돼야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해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러닝메이트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당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 후보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지는 못합니다만 네, 네.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장동혁을 당대표로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되면 좀 호흡을 함께 해서 제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당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유권자인 여러분들은 이 패키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선택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재명 정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또는 환골탈태해서 개혁이 되더라도 쇄신이 되더라도 국민의힘만으로는 전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더불어민주당만 독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좌파 단체들과 미디어들이 다 합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 세이브 코리아에 결집했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우리 좌파 국민들의 힘을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함께 손잡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로서 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아마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 당을 지켜왔던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고 우리 당을 지켜왔던 동지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다수 의석의 민주당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 간부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그랬죠.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에 정교조 출신을 저는 이것은 거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세력들과 함께 결국 계속 폭정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107명만 모여가지고 이걸 막아내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껏 국권이 밖에서 눈보라 맞으면서 우리 당을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 당을 지킨다고 하는 건 유일하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는데 이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하는 게 뭐 107명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그렇습니다. 그 열망인데 그 열망을 가지고 싸워왔던 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민주당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도 우리가 더 단단하게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민주당과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언제나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배척받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해서 마음들이 많이 상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손잡고 껴안고 함께 투쟁할 각오들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척할 때도 그래도 국민의힘과 함께 하시려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댓글창에 처음부터 계속 올라오는 댓글이 있는데 1차에 끝내자, 과반으로 끝내자, 장동혁으로 몰빵하자 뭐 이런 댓글들인데 그게 결선으로 간다면 네. 뭐 저는 전대 과정에서 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로 가야 되고 그동안 내부 총질을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만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선에 간다면 다른 후보들의 표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다 결집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야합해서 예, 분명히 우리는 장동혁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표들이 또 다른 쪽으로 모여서 결국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등으로 결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결선에 가면 다시 2명이 올라가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예 1차에서 확실한 과반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자 그런 당원들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특별대담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의 대담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 기대를 안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대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원과 함께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이 그 기대를 담아서 꼭 당을 혁신하고 당당한 보수, 제대로 싸우는 보수, 그래서 이기는 보수로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장동혁 후보와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